증권통 K시간입니다.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이제는 내년이겠죠. 내년 1월에 첫 거래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이 아쉽게 지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거의 거래소에서 8포인트 정도 또 훅 뺐거든요. 시장 흐름이랑 하락했던 이유들 짚어주세요. 네, 우선 오늘도 수급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27일은 수급이 좋았죠. 기관의 수급이 1조 원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28일 전일에는 기관이 매도가 강하게 나왔죠. 이제 배당에 대해서 기대했던 이 배당락 물량들 나오면서 소화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3,300도 하회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상당히 좀 배당 노렸던 물량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를 좀 해봤거든요. 미국 시장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저가 매수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오후장으로 가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여지없이 좀 깨졌습니다. 특히 하락폭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확대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특히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어제 8,286억 원, 오늘 5,77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1조 4천억 매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의 매도가 나왔고, 이 매도 금액이 또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커졌다는 게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힘이 없었죠, 오늘. 그 이유는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여전히 이제 5조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낮기 때문에 매수세가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금액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효과까지 좀 불러일으키면서 장 후반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거래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하면서 22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증시가 참 한산한데 양매도세가 지수를 확 끌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목들 가운데서는 상승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오늘장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단연 눈에 띄죠. 게임주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사실은 하락한 종목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 찾기 힘들었는데 섹터가 통째로 상승하는 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이 중국 판호 발급 소식으로 인해서 이 게임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게임주들 시가총액이 게임주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이 게임주들 이 판호에 대한, 한마디로 이 중국에서 게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게임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판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허가증 같은 거거든요. 이 허가증을 다시 발급한다. 그러니까 국내 게임주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실 문을 좀 많이 닫고 있었고, 좀 폭력적이다 이런 이유들을 중국에서 붙이면서 게임주들 많이 중국에서 좀 고전하는, 중국을 다시 중국 시장이 많이 닫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판호 발급이 재개되면서 현지 이 퍼블리셔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훨씬 커지는 이런 시장으로 이 게임주들 호재를 받으면서 오늘 시가총액이 높은 게임주부터 낮은 게임주까지 대부분의 게임주들은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게임주들 말씀 주신 대로 중국까지 파이가 좀 넓어졌으니까요. 조금 중장기적인 호재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국이 선전성에 보수적이었던 이 중국이 이 한국형 모바일, 그러니까 이 MMORPG라 그러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이 MMORPG에까지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중국 게임 산업 정책 기조가 이제는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문을 연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죠. 3월에 완전히 열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가진 것처럼 게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MMORPG까지 판호를 발급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게임 산업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게임주들 가격도 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모멘텀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봐서도 특히 중국에서의 그런 이 경쟁력이
생기는 중국으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조가 달라졌군요. 게임 섹터가 오늘 그나마 굉장히 좀 수익을 주고 방어를 해줬던 그런 sek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이제 내년에 첫 거래일 어떤 이슈가 시장의 주목을 끌게 될까요? 우선 첫 거래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12월 달 산타 랠리, 그러니까 산타를 기대를 했는데 이 산타가 안 왔죠. 장 끝날 때까지 안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을 텐데 새해에는 뭐 산타가 아니더라도 새해에 까치가 오는 것처럼 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전환의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해에 매수 전환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판호를 발급한다라면서 게임주가 상승을 했지만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부가 많이 좀 갈리고 있고 일정 부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좋았던 게 중국 관련주였거든요. 이 중국 관련주가 계속해서 새해에는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나빠진 게 아니라 단기에 좀 빨리 올랐죠. 시장은 안 좋아서 막 떨어졌는데 중국 관련 종목 단기에 빨리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요. 분위기가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중국 관련주 상승 여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죠. 그 27일과 28일은 대당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일시적으로 좀 늘었는데 그 외의 날들을 살펴보면 12월에 대체적으로 평균 내보면 한 5조 원대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래 대금이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시장에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나야지, 적어도 평균적으로 8조 원 이상은 돼야지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12월은 많은 펀드를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매니저들이 22년도 거래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 빨리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 증가 여부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의 증가 시점이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래대금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좀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이 필요하고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이슈로 뭐 소비도 움직이고 게임도 움직이고 제약까지도 같이 흔들흔들 하는데 이 이슈들의 지속 여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도 알려주세요. 네, 내일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얘기가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중국 얘기고요. 좋을 때는 중국에서 문을 연다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애플하고 테슬라가 그런 악재를 받았었죠. 중국이 정말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많지만 이제 문을 열면서 이런 지표들이 잘 나온다라면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미국 관련된 지표들만, 고용보고서라든지 뭐 CPI라든지 FOMC라든지 미국 관련된 데만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이제는 중국 관련된 기대감 가진 종목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지표도 좀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이후의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초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시장이 차트적으로도 그렇고요. 수급적으로 아직 반등에 대한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등에 대한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지, 사실은 뭐 새해 첫날이다라는 모멘텀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그런 모멘텀이 사실은 별로 없죠. 새해 첫날 기대감을 가진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하고 새해 첫날하고 이 반등에 대한 좋은 모멘텀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12월 FOMC 의사록이 수요일 4일 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6일에는 미국 12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전까지는 조금 관망세적인 성격. 1월 2일 첫 거래일에는 기대감 가지고 매수가 조금은 들어올 수 있으나 이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방향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요일과 금요일 이벤트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미국발 FOMC 의사록과 고용보고서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사님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 증권통 K에서 들어봤습니다. 네, 올 한 해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쭉 제가 펼쳐놓고 보니까요. 정말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기대감으로 한 해를 끌고 오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바람대로 그 기대감이 꼭 현실화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산타 대신에 연말에 사탄이 좀 찾아왔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까치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개장일은 1월 2일입니다. 정규 시장은 일단 10시부터 1시간 늦게 열린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